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말에 실시됐던 동국대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올해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 학원이 3월에 재수반 개강을 하고 나서 3월에는 또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이슈가 없어서 유튜브가 조금 더뎠는데요. 4월 되면 각 대학별로 작년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공개하면 저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신없이 수리논술에 관한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동국대는 정시로 동국대를 가려면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으로 한 87% 정도 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을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11, 2등 정도의 학생이면 동국대를 갈 수 있으니까 결국 동국대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초에는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망에 많이 부풀어 있으니까 건동 정도의 대학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관심이 좀 적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국대는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수리논술 기출분석부터 해보면 동국대는 자연계열의 모든 모집 단위는 단 한 장의 시험으로 시험을 봅니다. 약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문항이 3개인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미적분,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하면서 한 3, 4년 전에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다가 교과과정이 바뀌면서는 기하도 내고 확통도 내고 미적분도 내고 어느 단원을 낼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대부분은 출제하는 그런 균형감 있는 대학이었어요. 작년에는 기하를 1번에서 출제했는데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살짝 웃겼습니다. 기하를 막 공부한 학생이 배우는 내신 문제 같은 형태로 출제했고 2차 곡선의 평행이동을 한두 번 정도 깔끔하게 배운 학생이라면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했고요. 2번, 3번은 전통적인 논술의 느낌을 가지고 출제를 했고 재작년이나 재재작년보다는 난도는 확실히 조금 더 낮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2024학년도 모의논술이나 재작년에는 미적, 기하, 확통해서 고르게 출제했다가요. 작년에는 미적분에서 몽땅 출제를 했던 게 특징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의 특징은 확통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확통을 자주 이렇게 자주 출제하는 느낌의 대학은 아니었긴 했는데 작년에는 과감히 확통을 출제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올해 말에 보는 논술시험에서 확통을 안 낼지는 모릅니다. 시험 문제는 낼지 안 낼지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통 기하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동국대는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비교적 짧은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소문항도 많이 없는 그런 대학이었다가 작년 문제에서는 소문항이 조금 늘어났고 느낌으로만 본다면 홍대처럼 잽잽잽을 날리는 소문항이 꽤 늘어났던 게 작년 시험의 특징이었고요. 그걸 유형이 변화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내용면에서는 건국대, 문제의 형식면에서는 홍대와 비슷한 형태가 작년에는 출제됐다. 그리고 난도는 이전의 동국대 기출보다는 좀 쉬워졌다. 그리고 수능적인 문제의 유형에 조금 더 다가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요. 건국, 동국, 홍익대는 교과과정의 전범위, 즉 미적, 기하, 확통까지 시험 보는 상위권 대학의 마지노선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으로 미적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고2나 고3 때 내신 수준의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공부한다면 할 때 좀 튼튼하게 해두시는 게 논술 전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나 확통이나 기하를 평소에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학 감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제가 논술로서의 확통이나 기하를 가르쳐 보니까 확통은 한 8시간, 기하는 한 8시간 정도를 배우면 논술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동국대는 제시문이 비교적 긴 대학이고 작년 유형에서는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출제됐던 그런 유형으로 본다면 교과서에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동국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과서 정도는 한번 정독해서 끝에 실생활 활용 파트는 알아두시면 동국대뿐만 아니라 홍익대나 아주대 논술을 준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올해 2025학년도 동국대 수리논술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전형 방법은 논술 70에 교과 20, 출결을 10% 반영하면서 총점이 1000점 만점인 대학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또는 AI 소프트웨어 융합은 2하5에 수학 또는 과학을 1개 이상 포함해야 되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은근히 한국사 조건도 세죠. 약학과는 3합4에 수학 또는 과학을 1개 이상 포함해야 되고, 경찰행정학과는 2합4에 과목 제한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고요. 교과를 반영하는데 교과 반영 방법은 국수, 사과, 영한의 석차 등급 중에 여러분이 고1, 고2, 고3까지 중에서 가장 잘한 10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과목을 뽑아서 반영하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분의 교과 성적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교과에 대한 등급 점수는 아래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논술에서 합격한 학생들은요, 대체로 이 3, 4등급대 학생이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4등급이면 크게 불리하지 않고 5등급도 논술만 잘 보면 교과의 불리함, 아주 콩알만큼의 불리함이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출결도 미인정 결석에 대해서 3일 이하면 10점, 4에서 6일이면 9.4 이런 형식으로 반영되니까 동국대는 오히려 교과보다는 출결의 영향력이 더 큰 대학입니다. 동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시험은 수학논술을 보죠. 90분 시험을 보고 대문항 기준으로 3문제를 봅니다. 고교수학 전범위까지 보고요. 동국대 특징은 제시문이 꽤 긴 대학입니다. 어쩔 때는 거의 한 장에 육박하는 제시문을 가지고 있고, 미적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하는 대학이니까 다 준비해야 된다. 난도는 중상 정도의 난도, 그냥 동국대의 느낌 정도에 맞는 그 정도의 난도이고요. 여러분이 아래 제가 담아놓은 시험 문제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매 시험마다 단원이나 과목의 예측이 힘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동국대는 수능 다다음 날 시험을 보는 바로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이고요. 약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자연계열 모집단인데 일반 자연계열과 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동국대 논술 전형의 대략적인 입결은요, 논술 평균이 80점 내외고 최저는 74점 수준 정도예요. 약학과는 85점에 최저는 한 83점. 그러니까 약학과는 상위권에 밀집해 있다는 얘기고, 평균적인 경쟁률은 35대 1이고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쟁률은 12대 1 정도 되고요. 약학과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대 1이 넘었고 평균 한 600대 1, 500대 1 이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세고, 최저를 통과한 3합4가 최저였죠. 이 최저를 통과한 비율은 100대 1 정도가 됩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점수는 평균이 3점대 초반이고 최저는 4.5까지도 형성이 되고요. 약학과는 내신이 1.6에서 최저는 1.8에서 한 2.0 정도까지의 최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의논술 분석해 놓은 거, 재작년 수리논술 기출 분석해 놓은 거, 그리고 최근 동국대의 기출문제나 모의논술 문제를 업로드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동국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미적 확통 기하의 개념을 잘 정리한 후에 한번 열어서 90분 시간 재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수리논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